일거스 AI 교수학습 모델 개발자 닐 드림슨입니다. 핵심이 되는 페다고지가 변혁적 페다고지,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거스 AI 교수학습 모델 개발을 하면서 사례 조사 및 설문조사를 초중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분석 결과, 그 다음에 기존의 일거스 교육 모델이 갖고 있는 교육적 원칙들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일거스 AI 교수학습 모델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생소한 용어들이 많죠. 첫 번째 보면 뭐 프랙시스라는 말도 있고요. 그죠? 실천으로 번역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암과 삶을 연결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철학인데, 그것도 이제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authentic learning이라고 해서 또는 실제적 학습 뭐 이렇게 번역해서 쓰기도 하고요. 세 번째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 이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체계 3차원,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런 내용들이 좀 종합적으로 잘 반영되어서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이 설계되어야 한다라는 이 지점. 기존 국가교육 과정에 벗어난 게 일거수 교육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이 AI와 관련해서 이 교육 과정적으로, 그러니까 커리큘럼이죠. 교육 과정. 그러면 뭐 성취 기준도 있고요. 교수 전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학습 경험이라든가 학습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과정의 구성 요소적 관점에서 AI를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5번째이면서도 가장 근간을 이루는, 특히 이제 선생님들께 필요한 것이죠. 변혁적 페다고지. 우리가 교육 활동을 할 때 교육 과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수 전략을 가지고 하고, 이 교수 전략은 우리의 페다고지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변혁적 페다고지가 일거스 AI 교수학습 모델에 있어서 근간이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변혁적 페다고지에 대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거스 AI 교육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AI 교육과정 포지셔닝을 기반해서 실생활 문제 탐구 학습을 하는데, 여기에 변혁적 페다고지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이 성장하는 프락시스를 구현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학술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변혁적 페다고지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페다고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페다고지,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교수법으로 번역해서 쓰고요. 페다고지를 이제 교수 방법론으로 이제 번역해 주시면 딱 맞는데, 그러니까 페다고지에 기반해서 다양한 교수 기법들이 있는 거죠. 인스트럭션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페다고지가 무엇이냐? 근데 이거는 뭐 현대 사회에서 이 교육, 특히 공교육에서의 페다고지는 뭐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구성주의죠. 컨스트럭티비즘. 그죠? 구성주의에 기반한 페다고지인 거죠. 구성주의는 학습 이론이 되고요. 다양한 다른 이제 뭐 인지주의나 행동주의나 있긴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주의라고 하는 학습 이론에 기반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교육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체계화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페다고지입니다. 그 페다고지에 기반해서 다양한 뭐 학생들에게 정말 암기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하게 할 것인지, 그러면서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기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페다고지와 이 교수법, 인스트럭션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의 페다고지에 대해서 좀 성찰적으로, 비판적 그리고 성찰적으로 좀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사들의 전문성이라고 했을 때 이 교육 전문가잖아요. 교사가 갖고 있는 교과 내용이나 주제 내용에 대한 전문성은 우리가 다른 직업과 분리해서 우리의 전문성을 얘기할 때 바로, 그러면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설계하고 실행을 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교육 결과를 얻을 수 있냐, 즉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지점이 우리의 전문성인데 이걸 페다고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하자면 맨 밑에 테이블의 맨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비율을 건축의 설계도와 집을 짓는 철학에 해당이 된다.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인지, 어떤 재료를 쓸 건지, 물론 예산도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누가 거기에 살고 있는지, 살 것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건물을 올리는 시공 기술이나 이런 과정들은 교수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다고지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교수법을 쓰긴 하지만 일관성이 없거나 효과적인 그 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도 어려운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페다고지가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왜 변혁적 페다고지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변혁적 페다고지가 도대체 뭐냐? 구성주의 페다고지이기도 합니다. 구성주의 페다고지의 뭐 코어 컨스트럭션이라든가 뭐 에콜로지컬 페다고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종류의 페다고지가 존재한다. 구성주의 내에서도 그 중에 변혁적 페다고지를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이유. 그다음에 이제 페다고지에 대해서 좀그 변혁적 페다고지를 보기 전에 보시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거는 오해를 잡아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 페다고지가 있고 안드로고지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휴타고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페다고지가 아동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학생을 수동적인 참여자로 전제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페다고지로 안 된다. 성인은 능동적인 참여자니까 엔드로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자율성이 완전히 구현된다면, 그리고 자율적인 학습을 추구한다면, 학생 결정권의 중심을 둔 것이 이제 휴타고지예요.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이제 오토노미, 자율성이 증대될수록 페다고지에서 휴타고지로 이동하면서 덜 구조적이죠. 자발적으로 하니까.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것은 이제 기존의 페다고지를 아동교육에 국한시켜서 본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페다고지라고 하는 건 이 종합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 굳이 하자면, 페다고지는 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공동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구조화시키고 자율성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페다고지를 설계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페다고지이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변혁적 페다고지와 의미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I 시대의 페다고지가 왜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 변혁적 페다고지여야 하는가? 뭐 다음 장에 나오기는 하는데 뭐 AI 시대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페다고지가 필요한 거죠. 근본적으로 구성주의에 대한 어떤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중심은 학생이고, 그죠?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를 설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지식은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라고 믿는 그 구성주의 는 큰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도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반면에 그것을 구현함에 있어서 학습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AI 시대라고 하는 건 새로운 학습 환경이다. 그러면 구성주의에 이 AI 시대에 맞는 구성주의 기반 페다고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 변혁적 페다고지를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근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AI 시대는 페다고지를 변화시키겠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있는 연구에서 AI가 페다고지에 미치는 영향 얘기하는데 뭐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 할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페다고지를 추구했습니다. AI가 이제 개별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나 자료, 적응형 뭐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개인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AI가 사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학생의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지점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이제 멘토링 방식이라든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나 창의성을 길러주는 어떤 접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가 되었죠. AI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분하고 인간의 본성의 본래의 능력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으셨죠? 미래 교육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량을 개발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변한다, 그죠? 변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I가 기존의 디지털 테크놀로지처럼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고 우리 학생들은 그리고 교사들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 또 교과서 중심의 교육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AI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A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이 교육 환경이 바뀐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는 학생과 교사의 양 주체가 있고 상호작용 속에 있었다고 하면 그 사이에 AI가 끼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교사, 학생, AI가 3주체가 되어서 서로 협업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 환경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I가 데이터를 또 분석해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교육 과정과 교수법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AI가 페다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페다고지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이 AI 시대에 맞는 교육에 적합한 페다고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트랜스포머티브 변혁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걸 전환으로 번역해서 쓰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생태 전환 교육에서 그 생태 에콜로지하고 그다음에 이 전환이라는 말이 사실은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생태 영역의 분야에서는 이거를 전환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본래 얘기는 트랜스폼 한다는 얘기는 정체성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것까지 바꾸는 것을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혁이 좀 적합한 번역어로 쓸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교육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사 학생의 관계, 전통적인 관계에서 교사 AI 학생의 관계로 변환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 에피소드처럼 들리는 것도 있죠. 학생들이 선생님이 학생들이 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코멘트 또 피드백을 줬을 때 학생들이 자기를 보호한다 또는 자기를 디펜드 보호한다 할 때 이거 AI 유료 버전으로 한 겁니다. 챗GPT 프로 그래서 매달 200달러인가요? 지급한 그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교사가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만큼 이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 속에서 AI는 그냥 과거에 우리가 썼던 디지털 도구를 이미 넘어선 상태이고요. 하나의 교육 주체로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대학에 있긴 합니다만 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실행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모두 다 최근에 한 실행 연구에서는 AI 없이는 아예 이제 글을 못 쓰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문제다라고 보기보다는 AI가 이미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변화된 학습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가 우리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변화는 AI로 인해 관계의 변화는 우리가 기존의 내용 중심에서 역량 중심. 근데 AI가 사실 나오기 이전에 이미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그러니까 AI 챗GPT 3.5가 소개되기 직전이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미 우리는 교과 내용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디지털 테크놀로지 때문이고 AI라는 특정한 기기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미 이 교육 패러다임을 바꾼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중심의 학습에서 협업 중심의 문제 해결 학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 또한 감독자에서 함께 설계하는 공동 설계자로서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무엇보다도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협업적 능력 뿐만 아니라 윤리적 사고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윤리적 사고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어보셨겠죠? 이 human in the loop.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human in the loop. 그러니까 AI가 무언가를 생산하고 판단하는, 의사결정하는 그러한 과정 내에 반드시 인간이 개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가 생산하는 그런 절차라든가 생산한 결과물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그 결과물을 조정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인간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일종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이 휴먼 인더 루프를 가져다가 AI를 활용할 때 반드시 인간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I가 뭔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간이 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교육학적 접근이기보다는 그 AI 윤리에서 AI 윤리를 말하자면 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규범 윤리를 기반으로 한 응용 윤리에 해당되는데요. 이 응용 윤리는 규범 윤리에 기반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메타 윤리라든가 상황 윤리라든가 이 다양한 윤리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휴먼 인더 루프 해가지고 인간이 하고 AI가 하고 인간이 하는 식의 단순한 이런 엔지니어링적인 접근을 해서는 궁극적으로 이 AI 학습 환경에서 이 학생과 교사의 공동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다른 연구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은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이 아니다. 최적화해야 될 워크플로우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교육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공학적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가 설계한 피드백 루프도 아니죠, 당연히. 예. 기계가 평가했다고 해서 AI가 평가했다 해서 그것이 100%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AI가 평가한 것이 100% 맞으려면 AI가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전인적 성장을 반영하지 않고 특정한 인지적 능력만을 반영한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가치 추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식화되어서 알고리즘으로 들어가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언어, 맥락, 호기심, 그리고 배려를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전형적인 구성주의적 교육 이해죠. 아무리 정교한 AI라고 해도 교육 현장의 중립적인 계산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I를 협력자로서 필요에 따라서는 도구로도 쓰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의 협력자로서 자리매김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성장을 추구한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인 이 AI에 대한 교육적 이해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AI 포지셔닝 부분을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다음 세션에서요. 그래서 이게 교육 과정적인 측면에서 AI를 포지셔닝 해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차후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변혁적 페다고지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레퍼런스로 뭐 가장 크게 알려져 있는 유네스코 그죠? 유엔의 교육기관이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럽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서 가장 많이 아마 참고로 쓰는 것이 이제 OECD에서 발간한 대표적인 게 2030 학습 나침반이죠. 이 OECD 이 세 기관이 모두 다 야, 21세기 또는 AI 시대에 교육이란 뭐냐? 이 변혁적 교육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페다고지는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여야 된다라고 이미 AI가 나오기 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더 많은 관련된 자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해놨죠. 학습이 단순히 이성을 넘어 마음과 행동을 연결하고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전인적 교육은요. 지식, 태도, 기술을 변화시킬 때라고 얘기하죠. 지식과 태도와 기술. 그러니까 지식, knowledge, 태도, attitude, 기술, skills. 제가 굳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OECD에서 주로 쓰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 지식, 태도, 기술 또는 OECD에서는 지식, 가치, 태도, 기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술을 또 기능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쓰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들이 이게 다 뭐냐면 기존의 교육에서는 우리가 학습의 3차원 그러면
인지 영역, 사회정서, 행동 영역 이렇게 세 영역으로 해서 학습 영역으로 구분했는데 이거를 역량 중심으로 바꿔버리면 소위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함에서 필요한 특정한 능력들을 역량이라고 하는데 컴피턴시요. 이 역량의 3요소가 바로 이 지식, 가치, 태도, 기술입니다. 예. 역량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라고 2022에서 말하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 3차원, 지식 2의 과정기능, 가치태도 이렇게 새롭게 좀 구분을 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AI를 우리가 사용할 때 또는 활용할 때, 그 다음에 AI가 영향을 미친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육은 뭐다? 학생의 발전이에요. 성장이에요. 근데 그 성장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지식만 얻는다고 있는 게 아니고 가치 태도의 변화, 기능의 변화. 기능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과정기술, 과정기능, 과정기능에 해당합니다. 과정기능, 가치 태도, 그 다음에 지식 이해의 종합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성장이라는 게 발생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변혁적 페다고지가 추구하는 게 학습 내용체계 3차원, 내용체계 3차원, 우리 교육과정에, 또는, 역량의 3요소, 지식, 태도, 가치, 그 다음에 기술, 이것이 종합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교육을 우리는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라고 한다는, 변혁적 페다고지 또는 변혁적 교육, 트랜스포머티브 에듀케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시간이 짧아서 뭐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린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충분히 저는 뭐 이해하지 않았을까? 선생님들이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변혁적 페다고지가 어디에서 왔고 왜 이것이어야만 하는가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변혁적 페다고지의 특성은 뭐냐? 우리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방식이에요. 슬라이드만 먼저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판적 성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사회적 관습이나 개인적 전제, 가정이죠. 가정에 대해서 의문을, 모두가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비판적 성찰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도 합니다. 이 변혁적 페다고지의 핵심은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변했을 때 진정하게 이 세상이 변한다라고 보는 거죠. 개인만 변해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가 변해야 개인이 변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변혁적 페다고지 관점에서 맞습니다. 사회적 변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바탕으로 사회의 불평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여기서 사회라고 했을 때 교실 밖, 학교 밖 또는 가정은 예외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교실도 사회이고 교실 내에서 내 옆에 있는 짝꿍하고의 관계도 사회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영어여서 그런 건데, 소셜이라는 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기반한 사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리키는 거는 society 명사로, 그죠?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관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변화라고 했을 때 반드시 어떤 거대한 어떤 정치적인 담론에 뛰어들어서 사회적 실천을 한다. 그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게 아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교실 내에서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수업도 사회이고 그 안에도 우리가 잘 알죠. 부조리한 부분이 있고요. 불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를 지향합니다.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당연히 아니겠죠. AI가 지식을 더 잘 생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는 건 별 의미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력자 라고 번역해서 많이 쓰죠. facilitator 또는 학습 매니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학생과 대화를 통해서, 이것도 상당히 강조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뭐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 주제가 아니니까, 이 대화라는 말, 다이얼로그도 최근에 이제 페다고지, 이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의 핵심적인 인스트럭션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지성을 말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삶과 사회적 맥락에 적용해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일거스 AI가 추구하는, 일거스를 뭐 잘 아시겠죠? 예, 암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 그것을 통합시켜 나가면서 전인적인 성장을 지향한다라는 게 일거스잖아요. 그러면 그 철학과 이 변혁적 페다고지가 다르지 않다. 특히 AI 시대에 추구하는 변혁적 페다고지와 일거스 AI라고 하는 이 교수학습 모델,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영상에서 교수학습 모델의 세부적인 내용들도 다 보실 텐데요. 이 변혁적 페다고지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혁적 페다고지의 이제 실현 조건들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요걸 기억하시라고 준비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학습 이론들은 이 파울로 프레이리이죠. 변혁적 페다고지, 크리티컬 페다고지라고도 하고 트랜스포머티브 페다고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비판적 페다고지라는 말을 프레이리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잭 매지로가 썼던 트랜스포머티브 러닝, 전환 학습으로 또 번역해서 쓰더라고요. 이게 변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파울로 프레이리의 이 크리티컬 페다고지 말고도 이맨스페이토리 페다고지라고도 불러요. 이맨스페이토리는 해방이란 뜻이에요. 해방. 남미의 이 식민 구조에서 발생한 거여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가장 대표적인 근데 이 두 분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끼워 넣냐 그게 아니고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유네스코나 OECD나 유럽연합에서 21세기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면서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역시 이 두 가지 이 레퍼런스다. 프레리하고 매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더 연구를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프레이리의 비판적 페다고지는 8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금서였을걸요. 였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실현 조건들을 얘기하는데요. 왜 이걸 공부하느냐, 왜 이것이 문제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이 지점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정해져 있으니까 배운다가 아니라 설사 그 교과서의 내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이것을 배워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실현하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하는 것. 이게 교육과정적 설계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시작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밖, 교실 밖이 현실이기도 하지만 학교, 그 다음에 교실도 현실이고 수업 시간 그 자체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중에 한 가지씩 질문을 던지는 활동을 한다든가 하면서 아주 작은 시작을 말하면서 관계의 변화를 추구한다. 그 다음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갖춰지면 좋은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자발적으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맞춤형 연수라든가 풍부한 교수 자료라든가 기술적인 지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 학습 공동체 활성화도 우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학습 공동체 전학공 많이 하고 계시죠? 전학공이 더 활성화되고 더 전문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된다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수편적 소통과 의사결정에 선생님들이 당연히 참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실 텐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 방식의 유연성도 역시 정형화된 평가 틀에서 벗어나서 과정중심 평가를 해야 된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과정중심 교육 또는 과정중심 평가 강조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반 평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PBL 해가지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제가 그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보니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하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혼용해서 쓰고 계시구나. 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평가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하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시거나 학생들이 모여서 뭔가 하면 이게 다 프로젝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다고지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변혁적 페다고지의 근거에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능하면 짧게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코멘트죠. 그 다음에 걱정되는 부분도, 또는 요청하고 싶은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공유합니다. neil.dreamson@sunykorea.ac.kr 이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